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꼬맹이들 이제 밥 먹고 자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신림동 흉기낭동 사건이라든지 누구지? 그 여자? 사이코패스 범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.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게 또 법률화되고 실행화되는 건 좀 시간과 또 제가 나무만 보고 하는 거지 또 그분들은 숲을 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아닌데 뭔가 하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낀 계기가 알바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좀 대표님이 그냥 간헐적으로 영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. 영화 티켓을 사서 같이 영화를 좀 보자.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뭐 한 달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계속 이제 좀 시스템화해서 계속 영화를 좀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에서 그냥 처음으로 이제 한번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희가 또 여자도 많았고 좀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영화 보여줬으면 솔직히 우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. 저는 그냥 미약한 알바생이었고 그냥 영화를 보면 되는데 뭐 팝콘을 안 사주네, 음료수를 안 사주네,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영화 보여줬으면 솔직히 그 정도는 그냥 각자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고 진짜 막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닌데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끝으로 다시는 영화관 그 복지를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다른 포지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입장 차이가 있고 또 나는 영화 티켓 하나 뭐 7,000원, 8,000원 뭐 이 정도지만 다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몇십만 원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? 저거 저렇게 하면 되지 않나? 이거 그냥 제가 나무를 보는 거고 또 숲을 봐야 되시는 분들은 숲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분의 또 결단력과 또 실행력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. 사이코패스 다 걸러낼 수도 없고 모든 사이코패스가 또 다 사람을 죽이진 않죠. 아이고 방귀 꼈네. 귀여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나랑 얘랑 싸웠다고 쳤을 때 내가 아끼는 책이나 옷을 찢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당했어요. 티셔츠 구멍 내고 새거 치마 찢어놓고 지금 막 이러는데 지금 제가 옷들을 다 확인을 안 해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이 오르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는 좀 불쌍하더라고요.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고 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밖에는 못 살 아이구나. 원래는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 이제 제가 낮에 알바를 가니까 낮에 우리 집에 와 있어라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 이런 아이면 차라리 더 잘 된 거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가 액션을 취하거나 계속 나오면 그때는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. 어쨌든 군대를 갔을 때 되게 많은 그러니까 자원적인 금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모아놨을 때 천천히 사이코패스 검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좀 이 사람은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 우울증과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교화를 시키는 상담을 좀 많이 하거나 적어도 어쨌든 군대를 가면
살인 기술을 배우잖아요.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배제를 시킨다든지.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도 어느 정도 군대를 현실적으로 못 간다는 거는 이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잖아요. 그럼 현실적으로 뭐 합기도라던가 격투기나 태권도 뭐 이 정도는 군대에서 반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여자도 자기를 좀 지킬 수 있는 호신술 정도는 좀 배울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너무 갭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것만 같아서 좀 속이 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경제적으로 조금, 평등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, 무슨 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, 골드미스도 많고, 요새는 그렇긴 하지만, 평균적으로 봤을 때,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좀 소득의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, 이거는 그냥 해달라 이게 아니라,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왜냐면 저도 자취를 하니까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조금 내일 배움 카드 뭐 이런데 뭐 운동 같은 것도 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신호 뭐 그런 사회를 구성할 때 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뭐 그런 것들 좀 알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여자들도 그냥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됐으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프로세스를 좀 여자분들도 공부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제도적으로 그냥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클리닉이라고 해서 좀 정신과에서 약간 독립, 분리 뭐 이런 걸 시켜서 가볍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내과에 가서 주사 맞듯이 가벼운 상담을 좀 편하게 좀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정신과를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력에도 남고 보험이나 취직도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다들 꺼려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심각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뭐 정신과에 추천을 해서 그 상담을 받게끔 도와주겠지만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신과에서 그 전 단계인 클리닉에서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좀 병 들어가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것만 책이나 강연, TV 뭐 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여백, 뭐 스트레스, 인간관계, 뭐 여유, 뭐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이 다 그런 힐링에 관한 책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폭주하지 않게끔 이제 달래가면서 아니면 어떤 루틴을 통해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면서 그래도 사회에 덜 민폐를 끼치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좀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한번 말씀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.